여기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쳤을 법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겉보기엔 완벽한 성공 신화를 쓴 남자입니다. 서울의 작가에서 살며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사실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원작이 워낙 큰 인기를 끌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사랑받았던 만큼 이를 방송용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이죠. 주인공 김 부장, 즉 김낙수 역은 배우 류승룡이 맡았습니다. 원작 소설은 크게 3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록 중심 인물은 김 부장이지만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도 함께 엮여 다층적으로 전개됩니다. 드라마는 원작에서 조금 각색되어 진행됩니다. 저는 원작 소설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류승룡 주연의 화제작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원작 소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김낙수 부장, 나이 40대 중반. 대기업 25년 차에 연봉 1억. 서울 자가에서 동갑내기 아내, 대학생 아들과 살고 있죠. 매일 아침 그는 전신 거울 앞에 섭니다. 태그 호이어 시계, 몽블랑 가방, 명품 수트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자신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죠. 그런데 집안 분위기는 그리 평화롭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 수겸은 취업 대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 하진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김 부장의 반응은 안 돼. 그의 머릿속 성공 공식은 명확했습니다. 아침마다 넥타이 매고 명품 가방 들고 대기업 출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었죠. 장사는 학교에서 사고치고 취업 못한 애들이나 하는 거야. 복덕방 아줌마. 그게 뭐야? 김 부장에게 아들의 선택은 수치였고 아내의 도전은 이해 불가였습니다.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왜 애들이 이러는 거야? 하지만 아내 하진은 달랐죠. 아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진짜 하고 싶으면 최선을 다해봐. 그리고 독립까지 제안합니다. 평생 품에 안고 살 줄 알았던 엄마가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자 아들은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여기서 킬링 포인트입니다. 김 부장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진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옆팀 최 부장의 가방이 자신보다 비싸다는 걸 알게 된 김 부장. 그는 곧장 백화점으로 달려가 300만 원짜리 가방을 일시불로 긁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날 보고 완전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 부장에게 세상은 거대한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커피숍에도 등급을 매기고 사람을 집과 차, 직업으로 평가하고 10년 전 산 아파트가 2배 올랐다며 나는 부동산 투자도 잘하는 대기업 부장이라고 자화자찬하죠. 하지만 그 아파트 사실은 아내가 홀로 계약한 겁니다. 대출은 절대 안 돼. 외치던 김 부장을 뒤로하고 아내 하진이 과감하게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매수한 거였죠. 김 부장의 모든 성공 뒤에는 항상 아내가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가 이룬 거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김 부장은 스스로를 진취적인 리더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꼰대였죠. 팀원들의 보고서, 전부 자기 스타일로 고쳐서 발표. 휴가, 건강검진 받고 수면 내시경 하고도 반쯤 감긴 눈으로 출근. 송 과장이 부동산 거래한다고 휴가 쓰는 거? 이해 불가. 정 대리가 외제차 끌고 오는 거? 꼴불견. 임원들도 제네시스 타는데 대리 주제에 외제차라니.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나도 당장 그랜저 팔고 외제차 사고 싶다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늘 백수로 놀기만 하던 논팽이가 월 2천만 원 버는 8층짜리 건물주가 됐다는 겁니다. 세금이랑 수리비로 절반 빠진다는 현실적인 조언은 귓등으로도 안 들립니다. 김 부장 머릿속엔 오직 월 2천 세 글자만 맴돌죠.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김 부장, 안전관리팀의 자리가 하나 비는데 거기 가보는 거 어때? 안전관리팀이라면 공장이요? 올 것이 왔습니다. 김 부장에게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던 그것. 바로 좌천명령이었죠. 그날 저녁 상무는 김 부장을 불러 냉정한 조언을 합니다. 자네 문제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리더는 팀원들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자넨 누구 말도 안 듣잖아. 우월함에 심취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네. 하지만 김 부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고속 승진할까봐 질투해서 미리 쳐내는 거겠지. 지방 공장 생활은 의외로 편했습니다. 실적 압박도 임원들 부탁도 야근도 없었죠. 가장 큰 고민이라곤?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식당까지 100m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달릴까?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전혀 변하지 않은 김 부장에게 인사팀장이 전화를 겁니다. 위로금 2억, 희망퇴직 어떠세요? 한참을 고민하던 김 부장은 결심합니다. 질질 끌려다니며 회사 다닐 바엔 위로금 줄 때 나가자. 신청 하루 만에 도착한 메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5년이 이 한 줄로 정리되는 순간 김 부장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회사에서 나는 교체 가능한 부품 중 하나였다는 걸.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백수가 된 김 부장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냅니다. 예전에 외근 나갔다가 받아온 신도시 상가 분양 영업사원 명함이죠. 월 300에서 400 따박따박 나온다던데. 반신반의하며 전화하자 영업사원이 말합니다. 사장님, 딱 하나 남았어요. 원래 11억인데 오늘만 7억. 건물 가까이 지하철역 확정, 상가 대부분 입점 계약 완료, 임차인까지 알아서 매칭해준다고 합니다. 김 부장이 고민하는 척하자 다른 손님한테 문의 전화 왔어요. 아빠까지. 덜컥 계약 완료. 퇴직금에 3억 대출까지 더해 총 7억. 이제 나도 건물주다.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김 부장. 그런데 2달 뒤 임차인이 계약 취소를 통보합니다. 황급히 영업사원에게 전화하지만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더 충격적인 건 부동산 중개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역이요? 여기서 2km 떨어진 곳에 들어와요. 주변에 상가가 수십 개인데 임대료 확 낮춰야 임차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나 보던 멍청한 사람들이나 당한다던 그 사기를 당한 겁니다. 패닉에 빠진 김 부장. 송 과장에게 논팽이에게 전화해보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날 밤 김 부장은 갑자기 숨이 막혀옵니다. 공황장애였죠. 응급실에서 들은 말. 정신과 가보세요. 미친 사람들만 가는 곳인데 절대 안 돼. 하지만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결국 아내 손에 이끌려 정신과를 찾습니다. 상담실에서 김 부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형한테 밀렸어요. 형이 반장할 땐 엄마가 떡 돌렸는데 내가 부반장 됐을 땐 칭찬 한마디 없었죠. 의사가 조용히 묻습니다. 그럼 부장님은 아들에게 어떤 아빠였나요? 팀원들에게는 어떤 팀장이었고요? 그 순간 김 부장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어떤 남편인지, 어떤 아빠인지, 어떤 팀장인지엔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타인의 시선만 신경 썼죠. 형과 경쟁하며 자란 어린 시절, 그 아픔을 그대로 아들에게, 팀원들에게 되풀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용기를 낸 김 부장은 아내에게 모든 걸 고백합니다. 7억짜리 상가를 임대도 안 나가는 걸 샀어. 하지는 화를 내는 대신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된 거 한번 가봐요. 그리고 신속하게 입지 분석을 마친 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수겸이한테 사무실로 빌려주면 어때요? 그건 좀 하던 김 부장은 곧 수긍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기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제갈공명이었다는 걸. 며칠 뒤 아들 방엔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아빠, 상가 감사해요. 아빠의 25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제 알아요. 이젠 제가 있으니 천천히 달리셔도 돼요. 옆엔 엄마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눈물이 핑 도는 김 부장. 나를 내보낸 회사에 오히려 감사해야겠구나. 그렇게 김 부장은 큰형의 카센터에서 새 출발을 합니다. 명품 달인 손세차라는 간판을 달고 세차 일을 시작하죠. 처음엔 낡은 차가 들어오자 권위의식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형의 한마디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죠. 장사할 땐 자존심, 체면, 편견은 집에 두고 와. 퇴근하고 나서 찾아가. 그 후 김 부장은 변합니다. 수입차든 국산차든 다 같은 차. 사장이든 학생이든 다 같은 고객. 모든 사람은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걸 배우죠. 김낙수에게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여전히 자랑스러운 아들과 아내가 있습니다. 여전히 머물 집이 있고 수다 떨 친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남들이 써놓은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떳떳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진짜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 김 부장에게 묻는다면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할 겁니다.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남자의 몰락과 재기가 아닙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남과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도 김 부장처럼 살고 계신가요? 타인의 시선에 갇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진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